ESG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어딘데요? 진작에 이 얘기를 벌써 하셨어요. 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반갑습니다. 자리에 그 ESG 머니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만났잖아요. 예. 근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군지 각자 예. 통성명 그리고 이야기를 좀 인사를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그 기후 변화랑 환경 쪽 컨설팅을 네. 하는 회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경 컨설팅하고 이제 기후 변화 컨설팅을 기업들과 이제 정부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해외 사업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성우 대표님이시고요. 네. 그리고요. 저는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조금 했었고 지금은 현재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에 있는 우량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님과는 이제 최근에 ESG가 화두가 많이 돼서 이런 실제 기후변화 ESG 중에서 특히 E 관련과 해서 네. 이제 금융하고 연관돼서 연구를 하려고 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이건일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누굴까요? 유식이 누나로. 네. 저는 사실 오늘 우리 만남이 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어요. 예. 사실 이제 ESG 머니 전략에 관해서 어떻게 주식을 좀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망이 좋은가, 그리고 앞으로 금융 이야기도 좀 하고 기후 이야기도 좀 할 건데 이제 두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리고 플러스 한 명 그 제 남동생 황유식 군의 유식 누나 예. 황유선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남동생한테 이제 유식이한테 그 ESG 머니 전략이라는 책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 ESG가 뭐지? 라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뭐 다 알고 있고 또 주식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사회 트렌드가 그런 ESG로 옮겨가고 있긴 한데 아주 간략하게 ESG가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ESG는 E는 환경, environmental, S는 social, 사회, G는 governance, 지배구조입니다. 네. 옛날에는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재무적인 수치, 그러니까 실적만을 보고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착한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스코어가 좋은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ESG 같이 비재무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탄소라든지 네. 친환경, 그다음에 종업원의 복지라든지 경영자의 평가, 주주 환원 같이 여러 가지 비재무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게 ESG라고 쉽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적으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종목을 볼 때 좀 유망한 종목이 ESG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네, ESG 네. 모든 사람들이 ESG를 네. 고려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아직까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ESG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신문을 펼치면 ESG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갑자기 이 ESG가 떴고 왜 이 종목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심지어 책까지 나오게 되는가? 다 저자님들이시니까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고 네. 이제 그 군대를 갈 때가 윈도우 95가 나올 때였고 네. 제대할 때가 윈도우 98이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컴퓨터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네. 윈도우를 한 번도 안 쓴 상태에서 군대를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완전히 컴맹이 돼 있어요. 네. 윈도우를 못 쓰니까. 그것처럼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윈도우를 안 써도 적응했던 시대였던 반면에 이제 윈도우를 쓰는 시대로 다 옮겨가면 윈도우를 안 쓰면 더 이상 네. 이제 컴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네. ESG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도래를 해서 사람들이
ESG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는 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윈도우 982 네.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윈도우를 모르면 컴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ESG 어떤 전략, 머니 전략 그런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조금 늦었죠. 늦었어요? 예. 예. 그럼 조금 어떻게 해요? 너무 늦었는데 이제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늦었다고 얘기를 네. 하냐면 우선 좀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와 그게 중요시 여겨짐으로 네. 인해서 ESG가 중요시 여겨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도 이제 파리 협정에 이제 190여 개 국가들이 이제 사인을 하면서 전 세계는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이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들로 다 네.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말에 대통령이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작년서부터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ESG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는 지금 하신 말씀만 들어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플러스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뭘 투자를 하란 말이냐 아니면 그냥 ESG의 중요성을 하고 깨닫고 있으란 말이냐. 그런 거죠. 우선 이게 ESG라는 것을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네.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환경이라는 문제가 이제 사람이 자극을 받을 때 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한테 뭔가 자극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자기의 그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완전히 밀접해서 네. 일어나지 않으니까 맞아요. 특히나 기후 변화는 저기에 뭐 폭풍우가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뭐 폭풍이 네. 일어나고 그다음에 허리케인이 불고 우리 집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예. 제가 포항에 사는데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작년인가요? 아니요, 꽤 됐죠. 꽤 됐어요. 작년이니까 평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네. 저도 가물가물한데 꽤 큰 지진이 있었어요. 예. 그때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은 네. 아유, 뭐 포항 집값 떨어지고 포항에 이재미 생기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감이 있어도 모르는데 기후 변화는 저기 멀리 있는 이제 그 국가들이 물에 잠기고 그다음에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배고프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자극이야, 나랑 상관없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늦어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 ESG의 어떤 투자, 머니 전략이 유용하다라고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나랑 너무 상관 있는 그럼요. 이야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ESG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보다도 ESG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나, 어떤 뭐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매니저님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이 분명히 있겠죠. 네, 일단은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당위성에 대해서 네.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작년에 저희 코비드-19 네.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네.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모든 기업과 국가와 국민들이 다 알게 네.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금융으로 돌아와서 이게 네. 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냐면 이 글로벌 빅머니들이 이쪽 방향을 크게 틀기 시작했다. 이 돈들이 어마어마하다. 그거를 아신다면 투자 계획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신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렇고 하우투 네. 채널 시청자들도 그렇고 아마 귀가 아, 이만해졌을 네. 것 같아. 네. 전 세계 글로벌 머니가 네. 지금 ESG로 몰리고 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작에 이 얘기를 벌써 하셨어요. 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었을 텐데 그럼 어떤 머니가 누가 어떤 네. 글로벌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몇 가지 좀 네. 굵직한 네.
그 자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불리는 게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네, 혹시 네. 국부펀드 들어보셨나요? 들어만 봤어요. 그냥 네. 단지 저는 아. 저자 황유식의 누나일 뿐이에요. 아, 네. 그 예로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고 네. 캘리포니아주 그 공무원 연금이 네. 있고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네. 이 자금들 이런 펜션 자금들을 합치면 네. 총 8조 달러입니다. 달러로 이게, 어마어마한 그, 돈이죠. 네, 뭐 네. 원화로 환산하면 한 8천억이 넘겠죠. 8,800억이 되겠죠. 네. 이 엄청난 자금이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이 조금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뭐냐면 ESG 점수가 좋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매출액에서 30% 이상이 석탄에서 나온다. 네. 이런 기업에는 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큰 돈이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안 하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시장도 바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린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왜 다 처음 듣는 내용.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린본드. 네. 네, 그래서 환경 관련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자기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네. 이제 이런 그린 관련된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네. 해서 본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에 워낙 이 자금들이 핫하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그 금리가 싸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친환경에 그 자금을 조달할 때 싸게 조달을 할 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네. 싸게 조달을 할 수 있고요. 이 금액으로 보자면 글로벌 ESG 채권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약 5천억 달러에 네. 달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70% 이상이나 증가한 금액이고요. 이건 또 글로벌이니까 한국만 보면 2018년에 1조 3천억이었는데 2020년에는 64조까지 네. 엄청나게 늘었고 올해는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네, 감이 안 부담 오시죠? 갖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하나 또 지금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ETF. 네. 혹시 ETF 아시나요? ETF, 투자를 해보시거나. ETF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좋은 거 모아서 하는 펀드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맞죠? 쉽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ETF는 여러 종목이 묶여 있는데 네. 주식처럼 한 종목 투자듯이 네. 직접 투자듯이 쉽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ETF 중에서도 가장 핫한 게 있는 게요. 네. 작년에 워낙 핫했습니다. ESG 네. ETF입니다. 아, ESG 컨셉을 가진 ETF고요. 미국에 상장된 ESG ETF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규모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 160억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520억 달러로 2배 이상이나 그러네요. 늘었고 올해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 지식으로 저의 눈높이로 봤을 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 맞습니다. 또는 네. 뭐 기관이 매수했다 그러면 저 종목은 핫한 거야 그리고 네. 개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서 또 우려되는 게 아까 너무 좀 늦었다고 뭐 그런 감도 있는데 이게 왜 뭐 상투를 잡느냐 뭐 무릎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은 다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두 발 뒤에 늦게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맞습니다. 하는데 실제 네. 작년에 이 ESG ETF가 엄청나게 특히 이 관련된 ETF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탄소 전문가시니까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테마는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짜리 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 30년간 이 머니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짧게 보면은 작년에 워낙 많이 네. 올랐고 지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네.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길게 보신다면 확실한 테마다. 그러네. 이거는 쫙 올라가겠네. 30년인데 이제 몇 년 안 그렇게 지났으니까 뭐 얘기하면 앞으로 말을 남은 게 못하지만, 20년이 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기후변화 네. ESG가 이제 기후변화 관련돼서 네, 했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들로 테마가 많이 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온실가스 감축의 단가가 있어요. 예, 감축을 그러니까 감축의 단가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를 지금 네. 내가 1톤을 이제 배출하면 네. 얘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영향들을 주어서 네. 어느 정도 복구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다 합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그러면 탄소 저감을 위한 네. 그 단가로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기술에 대한 단가가. 네. 그러면 그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다 같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요번에 2월 27일 날 네. 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 미국은 그 사회적 탄소 비용을 네. 51달러로 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무슨 근거로 딱 50일 그게 이제 있어요? 이제 뭐 계산이 계산해서? 계산을 다 해서 네. 예, 사회적 계산해서? 비용이 예, 그런 여러 가지 복구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네. 이제 계산을 해서 네. 51달러인데 직접 하신 건 아니시죠? 제가는 안 했어요. 예,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원래 오바마 대통령 때 50불이었어요. 그 1달러 올랐네요? 예, 근데 1달러 올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일 때 1에서 2불 했어요. 그게. 내려갔단 예, 말이죠? 한참 내려갔어요. 너무 큰 예.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네. 50달러 했기 때문에 막 이제 그때 미국의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네. 붐이 일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달러, 2달러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붐이 네. 일어날 수 없는데 네. 요번에 이제 다시 51달러로 회복을 한 네, 거죠. 회복이네요. 예, 회복을 했는데 51달러를 이제 발표하면서 향후에 이것을 계속 매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잠깐 혹시 또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예. 다시 1달러로 내려가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악재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이 네. 이미 대세로 이제 네, 네. 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돌리기가 네. 굉장히 힘들죠. 예, 네.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 다음번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대통령이 네, 나와서 네. 당선이 된다고 해도 1달러, 2달러로 다시 내리기는 네.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그때 세계 이미 움직임이 전 세계가 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유럽에서 또 탄소 국경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탄소 국경세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철 1톤을 생산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유럽에다 수출을 하는데 유럽에서 생산하는 철 1톤이 이제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옛날에는 그냥 가격으로만 비교를 했는데 얘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했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그게 유럽에서 배출한 것보다 더 많이 배출했으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금의 가격이 60달러, 70달러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2023년부터 될 거니까 그거에 이제 되면 이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움직임은 탄소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추세가 바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축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중립으로 간다라는 것은 아예 배출을 안 하는 이제 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하고 그다음에 흡수하는 걸 또 해서 이제 제로스탐처럼. 뉴트럴하게 만들겠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의 400억 톤 정도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거를 거의 뉴트럴하게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이제 소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네. 돈 그걸 중립화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어떤 그렇죠. 기술력이나 기업 거기 그런데 투자 가치가 있다. 예, 이런 그리고 얘기인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제 기술에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넓어지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넓어지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이 어딘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네, 아니, 저희 그게 저는 저희 책을 좀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하우투 채널 네. 시청자분들 다 궁금할걸요. 야 아유. 저게 그런데 알겠는데 네. 핫한 건 알겠는데 근데 뭔데 그 얘기가 ESG 머니 전략이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적자를 보고 네, 있었어요. 네. 예,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배출권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는 이미 배출권 규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네. 기업한테 총 판매량에다가 평균 이제 배출 그 자동차가 배출하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네, 네. 곱해서 네. 배출 허용량을 준 다음에 그거보다 적게 배출하면 탄소 배출권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다가 팔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그것을 이제 팔면서 오히려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네.
볼보는 2016년에 사람들이 예측할 때 볼보가 좀 차가 좀 무겁잖아요. 단단해 예, 단단하고 보이죠? 좀 네.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거다. 연비가 안 좋아서. 근데 볼보가 하이브리드 차로 많이 바꾸면서 이제 오히려 그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쪽이 하이브리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볼보 쪽에 좀 투자를 했으면 네. 이제 오히려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런 걸 알고 싶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 네. 뭐 수소차, 예, 전기차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대체 너무 무주공산 같은 거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봐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가서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이 좀 있나요? 일단은 네. 그 여러 가지 그 산업의 중요도나 아니면 정부의 관심, 그다음에 정책적인 보조, 아니면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이나 국내 주식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이것인가요?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그거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면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아마 전기차가 가장 전기차. 우선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 네. 풍력, 태양광, 뭐 친환경 선박 같은 분야가 친환경 석유를 안 쓰는 선박인가요? 네. 뭐 아모니아로도 다닐 수도 있고 이제 연료전지로도 다닐 수 있고 이런 선박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고 네. 혹시 UA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형 그 모빌리티인데요. 네. 날아가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약자가 그럼 UAM이 뭐? 예,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적어야겠네. 네,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날아다니는 택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친환경, 뭐 네. 2차 전지가 됐든 연료 전지를 써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유망해지면 선박도 친환경 선박 네. 유망해지면 딱 그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어떤 관련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유망한데 사실 그 보통 사람들이 관련 산업이 도대체 뭐야 그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ETF를 말씀드렸는데 네, 네. ETF가 저는 그 최근에 돈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내보다는 이제 네. 미국 ETF가 활성화가 돼 있고 네. 미국 ETF에서 어떤 ETF들이 핫한지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워낙 그 활성화돼 있어서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 ETF가 그 핫한지는 아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ETF의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네. 어디가 유망한지는 아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네. 근데 큰 카테고리에서는 아까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ETF가 이제 유망한 아까 말씀하신 그 뭐였죠? 환경 관련 ETF?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 ETF는 유망한 종목들, 뭐 유망한 산업, 뭐 이런 기업 다 섞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맞습니다. 표현하자면. 네. 그러면 어떤 ETF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환경 관련 ETF네? 그럼 무조건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약간 옥석을 가리는 그런 네.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보면 네. 전기차다 하면 네. 어떤 기업이 저요? 생각나실까요? 그냥 테슬라밖에 예, 생각이 맞습니다. 안 대부분 나요. 다 테슬라실 거고요. 혹시 테슬라 타시나요? 테슬라는 네, 아직 그래서- 차를 못 바꿨어요. 네, 그래서 ETF도 보면 그 구성 종목의 네.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둔 종목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 테슬라를 사고 싶은데 네. 테슬라만 사자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네. 같고, 근데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ETF가 뭘까? 네. 이런 식으로 골라 보신다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의 비중이 높은 비중으로 갖고 있는 ETF를 네.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ETF에 투자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통 산업 이제 유럽도 그렇고 전통 산업은 이제 완전히 이제 지는 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어떤 금융의 흐름
금융의 어떤 트렌드? 이게 이렇게 전통산업은 내려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ESG 관련이 이제 뜨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짧게 보면은 너무 단정하는 네. 질문인가요? 네. 단기적인 뷰와 장기적인 뷰가 좀 네. 다른데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상반기만 보면 그 전통 산업은 지금 오히려 네. 뜨고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신 신산업은 좀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일시적으로는 쉬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보자면 네. 신사업이 뜨는 거고 부산업은 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음. 작년에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뭐가요?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네. 혹시 엑손모빌 들어보셨나요? 드라마 봤어요. 저는 오늘 정말 네. 다 드라마 본 얘기. 네. 네.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급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죠? 지금 애플이거든요. 애플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는 시가총액 전 세계 1등이 엑손모빌이었습니다. 아. 이 석유 기업이었죠. 네. 근데 이 석유 기업이었던 엑손모빌이 그 다우 지수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네. 우량한 30종목을 네. 가지고 있는 다우 네, 지수인데 네. 엑손모빌이 다우 지수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퇴출됐습니다. 사건인데요. 근데 좋아하시는 아까 네. 테슬라 네. 작년에 12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라이징 스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사하는 그러니까 바가 있어요. 네. 올드 이코노미는 지고 뉴 이코노미의 대표 네. 아이콘은 테슬라는 네. 들어온 거죠. 물론 다우랑 S&P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산업들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대부분의 금액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2050년. 맞습니다. 2050년 너무 지나면 긴가요? 어떡하죠? 너무 2060년에는 어떡하나요? 네. 이게 장기적이라는 게 너무 요즘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게 또 막상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또 하우투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투자해서 좀 그래도 단기간에 수익을 좀 올려보고 이게 좀 현금화돼서 이래야지 체감을 하는데 장기 투자 2050년까지 쫙 보고 막 10년, 20년 맞습니다. 투자하기는 뭐 그것도 의미 있지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도 어. 하고 장기도 해야 되는데.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